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BI 매트릭스의 기업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까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벼우니까 라고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그래요. 공모주는 다른 것들 다 제쳐두고 가벼우면 장땡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살펴볼 것들은 꼼꼼히 다 챙겨봐야 되니까요.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 매트릭스는 로우 코드 솔루션 전문 회사입니다. 로우 코드 솔루션은 코딩을 최소화시킨 업무 시스템 구축 솔루션을 얘기하고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C 언어,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컴퓨터 언어 활용을 줄여서 비전문가도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좀 주목을 받는 소프트웨어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회사의 핵심 솔루션은 AUD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회사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대시보드의 시각화, UI, UX, 엑셀 자동화, 보고서 작성, 리포팅 이런 업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5가지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코딩을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을 적용을 시켜서 코딩이 없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조회하고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엑셀로 화면을 설계하면 코딩 과정이 없이 웹화면으로 자동 변환이 가능하게끔 했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솔루션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AUD 플랫폼의 파트너사로는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총 26개사라고 하는데요. 파트너사는 26개사고 현재까지 700개 이상의 고객과 1000건 이상의 레퍼런스를 쌓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AUD 플랫폼에 좀 주력을 했다면 중장기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는 G매트릭스라는 솔루션을 얘기하더라고요. 로우코드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로우코드 기술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G매트릭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데이터 분석 분야에 접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데이터를 조회, 분석, 예측하는 기업용 생성형 AI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기업용 데이터 분석을 위한 챗 GPT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G매트릭스에다가 이 회사의 2007년 매출액이 얼마야? 또는 ABC 냉장고의 23년 상반기 판매량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해서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하반기에 이 G매트릭스 4-5개의 대규모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됐으면 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챗 GPT도 대충은 이미 다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기업용 데이터 분석을 위한 챗 GPT가 따로 필요한 건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회사의 제품을 막 무조건 써야만 된다라는 어떤 매력이나 경쟁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25.5%, 영업이익 성장률은 291.6%에 달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들하고 프로젝트성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을 거고 그런 매출이 많이 잡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실적은 영업 적자를 다시 기록한 모습이죠. 순손실과 함께 회사 측에 따르면 매출의 대부분이 4분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장을 앞두고 인력을 대거 채용하다 보니까 매출보다 비용이 선반영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회사 측이 제시한 경쟁사로 최근에 상장한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와 토마토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4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성, 확실하게 보이는 종목들이었지만 4분기에 영업 적자까지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 비해서
BI 매트릭스의 실적이 좀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보면요. 우선 비교 기업으로는 K사인과 브리지텍을 선택을 했는데 K사인은 사이버 보안 쪽이고 브리지텍은 콜센터 유지보수 솔루션 쪽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앞에서 언급한 경쟁사들 UI, UX 개발 플랫폼을 다루는 인스웨이버 시스템즈와 토마토 시스템이 안 보이잖아요. 인스웨이브는 상장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하고 토마토 시스템은 최근 3개년 단기 순이익이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지 못해서 제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사인과 브리지텍의 평균 PER은 26.49배가 나왔어요. 요걸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에다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 9.4억 원을 더해서 조정 순이익을 적용을 합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손실이고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개선된 주당 평가가액은 13,022원. 그러면 지금 공모가가 13,000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할인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상장하고 있는 공모주들이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죠. 공모가 뻥튀기, 그걸 용인하는 기관들. 결국에 상단 초과로 할인 없이 상장. 분명히 뭔가 과열된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냥 제 하소연이고요.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981.09대 1, 188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면 경쟁률은 뉴투바이오 다음으로 높고요. 참여 건수는 유진 테크놀로지보다는 높고 소닉스보다는 낮은 정도를 기록을 한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4종목이 겹쳤고 공모 규모가 가장 비슷했던 한싹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과 평균 참여 금액이 같은 수준이거든요. 한싹이 유통시 총 100억 원대로 사이즈 메리트가 엄청 컸던 종목이었죠. 상장일의 성과도 매우 좋았고요. 네, 그러면 한싹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의 참여도는 높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9,100원에서 11,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의 비율이 96.66%나 됐습니다. 특히나 상단 초과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94.21% 매우 높았어요.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을 2,000원 초과한 13,000원에 확정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건수 기준 3.83%, 수량 기준 4.20%. 기관들도 단기간에 치고 빠지겠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사이즈가 작으니까. 자,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모 개요를 통해서 체크하도록 할게요. 공모가가 13,000원을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156억 원, 시가총액은 약 934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확실히 소형 IPO죠. 청약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환불까지 다행히 이틀 소요되고요. 상장은 11월 9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11월 9일에 상장 예정인 종목이 총 3개예요. 요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IBK 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신주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5%를 배정을 했는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415만 원 정도입니다. 미달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은 29.29% 정도가 되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은 13.47% 정도가 존재합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274억 원. 여기에 확약이 약간 이제 적용이 된다면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라는 메리트가 다른 단점을 약간은 커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기존 주주를 보면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기존에 받은 우리사주, 그리고 소액주주 12명이 있는데요. 그동안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살펴보면 100원, 3,800원, 3,040원, 공모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상장일의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경쟁률과 참여 건수는 높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다 최상단을 초과한 금액을 적어내면서 공모가는 상단을 18% 초과한 13,000원에 확정을 합니다.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3.83%로 낮은 수준이고요.
그나마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매력이 좀 분명히 보이는 종목이기는 하죠. 그래서 우선 최종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였던 종목들만 꼽아서 한번 봤고요. 인스웨이브부터 해서 시큐레터, 코츠 테크놀로지, 뷰티스킨 등등이 있거든요. 같은 업종이고 경쟁사로 꼽혔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상장일에 50%로 출발했지만 고가 기준 191%를 찍었었어요. 뭔가 BI 매트릭스도 이런 기대가 작용하려나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마토 시스템과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22년 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봤을 때 각각 13.85배, 14.81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최근에 부진한 주가를 반영했을 때. 근데 BI 매트릭스는 공모가 기준의 PER이 29.19배로 혼자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냥 시가총액 절대적인 수치만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BI 매트릭스가 지금 가장 높잖아요. 앞에서 실적은 가장 부진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 두 친구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의 PER을 적용을 하면 23년 예상 순이익 기준의 기대 주가는 약 6,946원. 그러니까 공모가 13,000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의 평균 PER을 적용을 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3,913원. 공모가를 900원 정도 넘어서는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가격 메리트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통시총 200억 원대의 메리트가 존재했고 상장일의 고가 기준 191%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어제 워트도 가격 메리트는 없었지만 최종 유통시총 200억 원대의 힘이 좀 발휘된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BI 매트릭스도 인스웨이브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유통시총 200억 원대와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이라는 그 힘을 조금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는 복작복작하게 4개 종목의 일정이 겹쳤단 말이죠. 큐로셀, BI 매트릭스, 컨택, 메가터치까지. 지금 맨 밑에 칸을 보시면 상장일이 큐로셀과 BI 매트릭스, 컨택 세 종목은 겹쳐 있어요. 메가터치는 단독 상장 일정이고요. 아직 예정이기는 한데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상장이 겹치는 3개 종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 중에 가장 가벼운 건 BI 매트릭스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가벼운 게 장땡이다라는 게 공모주에는 공식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규모 메리트에 있어서는 BI 매트릭스가 가장 매력이 크고요. 혹시 세 종목은 상장이 겹치니까 메가터치에 몰빵을 하는 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메가터치는 유통 물량이 52.14%로 너무 많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27.11%로 너무 높아요. 이 오버행 리스크가 크다는 게 저한테는 꽤 걸림돌로 느껴집니다. 이런 종목은 단타 세력들이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이 아주 잘 뒷받침이 된다면 고민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나머지 종목들도 당연히 수요 예측까지 다 확인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더 살펴봐야 자금 배분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별로 간단한 의견은 정리를 해봤는데 아직 수요 예측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서 장단점 간단히 파악을 해보시고요. BI 매트릭스의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도록 할게요. 30만 주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15만 주가 되겠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1,500원이고요. 10월 30일까지 개설한 계좌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개설을 했고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시면 150% 등급에 해당을 하거든요. 45,00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2억 9,250만 원.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65,000원 준비하셔야겠네요. 자, 오늘은 경쟁률을 예상하는 것은 나머지 종목들 수요 예측까지 다 봐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건너뛰도록 하고요. 균등 수량 정도만 예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IBK에서 주관을 했던 올해의 종목으로는 이노진이 있습니다. 이노진은 코넥스 이전이었는데요. 괴리율이 매우 높아서 꽤나 인기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이때 청약 건수가 82,290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BI 매트릭스는 75,000건 정도를 잡았고요. 균등 배정 수량은 2주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균등은 2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배정 금액이 26,000원이 되는 거니까요. 우선은 균등만이라도 좀 참여해 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면 큐로셀, 컨택, 메가터치의 수요 예측 결과는 10월 30일에 발표가 되니까요. 그때 좀 한 번에 쫙 비교해서 다시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